안녕하세요. 레고팜TV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부동산 대표 이무영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방식의 정비구역에서 사업 진행에 따라서 이주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증산 5구역은 지금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전 감정평가, 종후 감정평가. 종전 감정평가는 구 빌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후 자산은 아파트, 그러니까 일반 분양 가격을 이제 책정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3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내에 조합원들 감정평가를 하면서 임차인들도 다 조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가 가니까 조만간에 관리처분하고 이주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언제 이사를 가야 되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어떤 비용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도시지역에서 토지 임대차가 있을 리는 거의 만무하니까 일단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정비구역에서는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주택임대차를 알아보기 전에 5구역의 정비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보시면 추진위원회가 2011년 10월 7일 날 이루어졌고요. 그 후 단계가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서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서 분양 신청이 이루어졌네요. 2018년 2월 10일, 약 1년 전에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감정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관리처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관리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주가 시작되겠죠. 이러한 부분이고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이 전체적인 사업 절차 이전에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증산 5구역 같은 경우가 정비구역이 2010년 12월 9일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 날짜 이전에 중요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열람 공고하는 날짜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일요일인데 자료를 아직 못 찾아봤어요. 이거 조합에 문의해도 금방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주택 임차인들 입장에서, 주택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전세로 거주하든 월세로 거주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일이 중요하고요. 또 조금 더 들어가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일은 제가 모르겠지만 조합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날짜보다 3개월이 뒤로 가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3개월 전부터 전입신고하고 이사 들어가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전입신고가 중간에 빠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런 임차인들한테, 그리고 무주택이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가 나와요. 임대아파트 대상이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39제곱미터, 49제곱미터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증금이 1,500에서 한 2,000, 월 차임이 15만원, 17만원 이 정도 선이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이 동네 같은 경우에 원룸을 기준으로 본다면 보증금 1,000에 월세가 50이에요.
근데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500에서 2,000 정도에서 월 차임이 뭐 한 17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대단한 거죠. 새 아파트고 방 2개, 화장실 하나, 거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대 아파트 대상자에 대해서 큰 혜택도 주지만 이 요건을 갖추려면 정비구역이 2010년 12월 9일에 났으니까요. 이 날짜만 가지고도 이주가 가려면 여기까지면 지금 현재 2019년 오늘이 3월 10일이네요. 이주까지 가려면 10년이 조금 넘을 수도 있는 이런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내 집이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중간에 딴 데로 전입을 빼거나 이래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열람 공고일이 있는데 그 날짜 기준은 3개월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거 모르고 들어온 세입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고요. 또 정비구역 지정일 전, 그러니까 이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정비구역 지정일 전부터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이주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가 지급이 됩니다.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증산 2구역에서 경험을 해봤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600~1,700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적은 비용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번째 논점이 있고요.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들어온 세입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분들은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이주시까지인데 이분들한테는 동산 이전비만 해당이 돼요. 세 번째 논점, 동산 이전비, 흔히 말하는 이사 비용이죠. 4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면 150에서 160, 1인 가족이라면 한 7, 80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이주시까지라면 의미 없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시에 인가가 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들어와서 이주시까지 거주했다면 이분들한테는 동산 이전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주택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자 한 명이 있고, 이 임대아파트 분양 대상자가 되는 순간에 임대아파트,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까지 다 해당 사항이 되고요. 주거이전비만 해당되는 사람은 주거이전비하고 동산이전비까지만 해당 사항이 되고요. 동산이전비만 해당되는 사람이 나올 거고, 이 세 가지 부류네요. 그럼 그분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합에 문의해서 증산 5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일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냐 이것만 알면은 쉽게 판단이 되겠네요. 저는 지금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농담 삼아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주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한테는 이주를 빨리 이제 비용이 사업 비용이 많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조합에서는 이주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주 촉진비를 조합원들에게 지급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주거 이전비나 동산 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임차인한테 지급하는 비용이죠. 그럼 사실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뭐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반환해주면 그걸로 끝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들이 어떤 이사비를 임대인한테 추가적으로 따로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죠. 그런 부분이 이제 조합에서는 이주 기간을 뭐 3개월 아니면 6개월 잡아놓고 이 기간에 명도가 다 끝나면 그 이주 촉진비를 뭐 1,00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특정 구역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 논쟁은 될 수 있으니까 감정평가 단계이고 2주까지는 아직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 뭐 조합원 입장에서는 임차인들한테 통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관리 처분이
나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주하고 철거한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고 있다가 관리처분이 나고 이주가 되는 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인해서 정비 사업을 가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도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정당하게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합에서 다 지급하는 거고 그 비용마저도 원래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분양 대상자가 되려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전입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2주 시까지 가야 된다는 요건이 있고요. 이 요건 갖추기도 쉽진 않지만 또 주거 이전비 대상자가 있을 거고 동산 이전비 대상자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 한번 확인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주 한다고 해서 걱정하시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니까. 네. 다음은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 한번 둘러볼게요. 상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봤던 뭐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개월 전 이런 표현이 안 나오고요. 상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날짜네요. 사업시행 인가일. 증상 5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3년 6월 13일이니까 요건을 놓고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요건은 적법한 건물에서 그러면 적법한 건물 그럼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라면 안 되겠네요. 예.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사업자 등록을 넣고 있어야 됩니다. 적법한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언제까지? 사업시행 인가일 전까지. 증산 5구역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2013년도 6월 12일까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그리고 나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2주 시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한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 영업손실보상금이 나와요. 영업손실보상금. 그러면 지금 2019년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감정평가하는 이 시점까지만 놓고 봐도 기간이 얼마냐면 약 5년, 6년 가까이 되네요. 또 2주까지는 시간이 또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걸리겠죠. 이런 부분이. 그쵸? 사실은 증상 5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임대차를 얻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분들은 다 영업손실보상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날짜로 본다면 2013년 6월 12일까지 적법한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 영업손실보상금이 나온다. 재개발 지역이니까 특별하게 상권도 없고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는 거죠.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뭐 미용실, 부동산 중개업소, 호프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증산 2구역에서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아봤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들은 다 있는데 5구역은 진행 상황이 가고 있고 감정평가사들이 다 방문할 것이니까 방문하면 그때 가서 얘기하시고 그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동산 이전비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뭐 인테리어 비용을 뭐 얼마를 들였다 인정 못 받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해당이 되는 이런 사람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만큼은 인테리어 비용도 인정을 받아요. 물론 감가도 적용시키겠지만 영업손실보상금을 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동산 이전비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도 받지 못한다. 이게 인위적으로 떼쓰고 우긴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법에 녹아있고 요즘에는 다 법대로 가는 거고요. 조합원들이 눈이 하도 많아서 조합 집행부도 함부로 못 하고요.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전까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관리처분이 나는 순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요. 보통은 관리처분이 나면 조합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처음에 뭐라고 할까 명도소송을 준비해요. 명도소송이 들어갈 때는 세트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점유이전 가처분 들어가죠. 세 번째로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요. 이 세 가지를 항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처분이 나는 순간에부터는 이주비가 지급되면서 금융이자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비용이 크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주 기간이 가능하면 늘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명도에 있어서 확실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조합원이 됐든 상가 세입자가 됐든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같이 딱 준비를 해놔요. 물론 조합원들한테는 안내를 하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뭐 향후에 이주가 발생한다면 또 무난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알아본 것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재개발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뭐 임대 아파트를 대상이다든지 주거 이전비 대상이다, 동산 이전비 대상이다는 주택 임차인에 대해서 영업손실 보상비나 동산 이전비를 논하는 것은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서 오늘 동네분을 상담한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공유하고자 방송을 했고요. 뭐 궁금한 사항, 뭐 먼저 가신 그 정비구역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을 내용이고요. 예. 향후에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사업이 빨리 가는 데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사업이 초기 상태에 있는 데들은 서울시 조례가 조금 더 강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